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필기 2017년도 2회 제4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기준 입력과 주 계한 양과의 차로서 제어계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선 해설이 나와 있는 블럭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어떠한 계통에 인가해주는 신호를 저희가 기준 입력 또는 목표값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압부에서 인가되는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는 출력단에서 오차를 검출해 재연산해주는 피드백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차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차 신호, 대먹임 신호를 차감해서 나가주는 신호를 저희가 동작 신호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기준 입력 신호와 주 계한량, 다시 말해 피드백 신호의 차로서 나가는 신호를 우린 무엇이라고 하느냐? 동작 신호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동작 신호는 직접적인 제어계에 들어가지게 되는데 이 제어 장치를 저희가 제어 요소라고 불러줍니다. 해서 제어 요소로부터 연산된 신호는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전동기와 같은 제어 대상으로 보내지겠죠? 해서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게 인가해주는 신호를 저희가 조작량이라고 부르고 있고 제어 대상으로부터 발생되어 나가는 출력을 저희가 제어량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1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시스템에서 동작신호, 조작량, 제어량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품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게 바로 뭐냐면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게 인가해주는 신호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기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조작량보다는 제어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여기가 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량과 제어량 그리고 동작 신호를 반드시 구분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1번의 정답은 동작 신호가 되겠고요. 62번 문제입니다. 자, 페루프 전달함수의 전달함수. 자, 전달함수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래서 전달함수가 자, 2차 제어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차 제어계 시스템은 S의 자승 플러스 2 델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에 오메가 N의 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 N은 고유각 주파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델타 또는 제타. 이게 좀 작성하기 많이 곤란하니까 제타를 델타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제동 비 또는 제동 개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본 문제를 이제 본 내용에 대해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보기를 차례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대 오버슈트는 2의 마이너스 파이 델타 루트 1 마이너스 델타의 자승이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본 과정에서 수업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나왔다면 이것은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딱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넘기시면서 다음 보기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루프계의 특성 방정식은 자, 특성 방정식은 바로 뭐예요?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이죠. 해서 특성 방정식 fs는 s의 자승 플러스 2 델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은 제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이 s의 해를 구하게 되면 이를 우리가 특성근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특성근은 이하
극점이라고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극점이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전달함수가 무한대가 되기 위한 S의 해죠. 물론 전달함수가 무한대가 되기 위해선 본 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기 위한 S의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성방정식에 의해 구해지는 이 S의 근을 특성근 또는 극점이라고 부른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기 2번 맞네요. 예, 제대로 작성이 됐고요. 자, 세 번째, 이 개에서 제동비가 0.1일 때 부족제동된 상태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제동비 또는 제동계수에 따른 과도응답 특성을 알아보면 시험에 뭐 대단히 잘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제동계수가 1보다 크면 저희가 과제동이라고 그랬고, 제동계수가 0일 때는 0이 아니고 1일 때는 임계제동이 되고요. 그리고요, 제동계수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바로 저희 보기 3번에 대한 조건이죠. 0.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건이 되면 부족제동 또는 감쇄진동이 되겠고요. 제동비가 0가 되면 무제동, 제동비가 0보다 작으면 부해제동 또는 발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네 번째 사항을 보니까 델타의 값이 작게 할수록 제동은 많이 걸리게 되니, 자, 잘못됐죠? 제동 개수가 작으면 제동은 작게 걸리게 되는 거지 많이 걸리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자, 3차인 이산치 시스템. 자, 이산치 시스템을 저희가 Z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Z변환의 특성방정식의 근, 다시 말해 특성근이나 극점이라고 불렀죠. 자, 이런 특성근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플러스 0.5로 주어져 있다. 이 시스템의 안정도는, 자, 저희가 Z변화에 따른 안정도 판별을 할 때는 S변화가 비교해서 암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해서 S변환, 다시 말해 복소평면에서 안정도 판별은, 자, 우리가 앞에서 특성방정식에 의해서 구해진 특성근이 복소평면 좌반부, 다시 말해 음해평면이죠. 좌반부에 오면 안정이라고 그랬고, 우반부에 오면 불안정, 그리고 안전 영역과 불안정 영역 사이에 있는 허수축에 위치하면 임계적 안정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S평면에 주어진 이 특성근들을 Z변환으로 Z평면에 다시 한번 도시를 해줄게요. 자, Z평면 안정도 판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이 되는 단위원에서, 자, S평면에 안정한 이 특성근들이 전부 다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단위원 4점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정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에 다시 그리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저희가 매핑 또는 사상된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 S평면의 불안정한 특성근들은 Z평면 단위원 외측에 모두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임계적 안정 상태에 해당하는 이 허수축에 있는 모든 근들은 단위원 원주상에 사상되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부에서 이제 문제를 대입할게요. 자, 이산치 시스템에서 특성근의 위치가 전부 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3, 한 요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플러스 0.5. 모두 다 단위원 내측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안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자, 다음으로 6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루츠-후리비츠 방법으로 안정도 판별을 하고자 한다. 이때 안정도를 판별하기 위하여 가장 잘 해석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저희가 루스표에 의해서 안정도 판별을 할 때는 4차 방정식까지만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64번과 같이 5차 방정식에 나와 있는 안정도 판별은 상당히 복잡하고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따라서 64번은 넘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도요, 이 5차 방정식에 따른 안정도 판별은 과감하게 지워도요, 합격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안 될 겁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자, GS의 HS는 저희가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게루프 전달함수라는 거는 저희가 순방향 전달함수를 GS 그리고 대먹인 전달함수를 HS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기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이렇게요. 페루프 이득에 대한 크기를 저희가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루프 전달함수는 제가 이하 G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죠. 해서 현재 게루프 전달함수 GS, HS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K의 S 플러스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근계적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계적의 수는 제가 제어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특성 방정식의 차수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근계적의 수를 구하기 위해선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그때 만들어진 최고차항이 바로 근계적의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달함수 구해 볼게요.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구해진 전달함수는 자, 가니아식을 이용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페루프 이득분의 전향 경로 이득이죠. 해서 1 마이너스 페루프 이득. 이렇게 페루프 이득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가압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여기를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GS HS분의 전향 경로 이득 얼마요? GS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특성 방정식의 정의는 바로 뭐였어요? 특성 방정식.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 FS는 1 플러스 GS HS 이퀄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1 플러스 게르프 전달함수는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K의 S 플러스 1 이퀄 0이 되고요. 이때 본식을 간략화시키기 위해서,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를 모두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것을 곱해주게 되면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다가 이 또한 곱해주게 되면 K의 S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우항 0에다가 그 어떤 수를 곱한다 한들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0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요거 풀어주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풀어주게 되면 KS 플러스 K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최고차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특성 방정식 FS는 S의 3차 플러스 3S의 제곱 플러스 자, 이거는 ES가 되고 KS가 되니까 S로 묶이죠. 2 플러스 K, S 플러스 K 이퀄 0가 됩니다. 따라서 특성 방정식이 3차가 되니까 근계적 수 또한 역시 3차가 되는 거를 3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근계적에 대한 수를 물어보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모두 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게르프 전달 함수에서 바로 답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이때 특성 방정식에 대한 공식을 쭉 보다 보면요. 이렇게요. 쭉 흘러가는 흐름을 보다 보면 바로 여기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게르프 전달 함수의 분모값이 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분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르프 전달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특성 방정식을 구해라 하면은 분모 분자를 그냥 더해서 0이다 라고 표시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구해지는 특성 방정식이다 보니까 분모 분자 중 최고차 항이 바로 특성 방정식의 최고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분모는 3차가 S의 3차가 되고 분자는 S의 1차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특성 방정식의 최고차 수는 S 3차가 된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5번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풀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죠. 저처럼 풀지 마시고 게르프 전달 함수를 보자마자 3차니까 근계적 숫자는 3개네 라고 바로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